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구급 국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피셋 이야기하는 사람이 왜 갑자기 구급 국어냐 하실 수 있는데, 이번 구급 국어 시험지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렵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근데 피셋을 공부한 제 입장에서는 국어가 가야 될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부분에서 점점 국어가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고 느끼는 건지, 그리고 그걸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제 핵심 주장 중 하나인 국어를 하시는 분들도 7급 피셋 정도는 봐야 된다가 왜 설득력이 있는지를 한번 하나씩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번 9급 시험지를 피셋만 준비해본 사람으로서 한번 봤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부터 얘기해 드려볼게요. 저는 5년 동안 피셋을 공부했죠. 5급도 보고 7급도 봤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9급 국어 이번 시험지는 굉장히 피셋스러웠다고 생각을 해요. 피셋스러웠던 근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3번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고요. 5번 문제도 전형적이죠. 그리고 6번 문제 같은 거는 좀 10년 전의 피셋과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13번 같은 거는 정말 구급스러운데 피셋은 아니라고 느끼긴 했지만 이거 한 문제 빼고는 다 피셋을 공부하는 게 유리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듯 국어가 많은 트렌드 변화가 있었다는 건 이제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일 텐데요. 그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일단 저는 늘 반복해서 강조드리듯이 피셋은 기호화하시면 안 된다. 논리는 무조건 기호화 없이 가셔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9급 수험가에서는 많이들 기호화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감히 단언하는데 기호화는 수험 적합한 풀이 방법이 아닙니다. 기호화는 해설지 만드는데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해설지를 만들어서 이것 때문에 이거잖아 라고 하기엔 정말 간단하고 좋은 방법인데, 학생들이 문제를 풀고 답을 빨리 내는 데에는 그렇게까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걸 하나씩 설명드려볼게요. 일단 기호화를 하게 된다는 거는 3번 문제처럼 여러 가지 진술이 있을 때 그 진술들을 내가 한 번씩 더 정리한다는 거잖아요. 그 정리해서 불필요한 시간이 들죠. 정리하다가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기호화는 정리를 해놓고 그 정리한 걸 토대로 한 번 더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야 되는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호화를 하시게 되면 일단 정리에 시간이 들고요. 정리한 걸 한 번 더 토박보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걸 선지별로 적용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3단계를 거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딱 하나만 하시라. 선지에서 올라가는 것만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방법을 네일링 통해서 안내를 계속하면서 강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컨텐츠를 어떤 거라도 하나라도 보신 분들은 정말 기호화 안 하고 언어 논리와 상판과 국어를 푸셨으면 좋겠는데, 근데도 이렇게 계속 강조를 드려도 기호화에서 못 나오시는 분들은 계속 못 나오시더라고요. 그 틀을 정말 깨부셔야 된다. 이걸 한 번 더 강조드려 봅니다. 그리고 3번 문제처럼 전형적인 피셋 스타일의 문제를 그래? 그럼 7급 피셋은 어떻게 나오는데 정확하게 알고 싶다 하시면 25년도 7급 18번 문제, 16번 문제 이렇게 두 개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이 답이 나온다면 16번, 18번도 답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논리 퀴즈로 대표되는 트렌드 변화에 덧붙여서 국어는 유난히 그 파트별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대표적으로 문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논리를 공부하시면서 기호화에 집착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건 얘기했죠. 그리고 세 번째로 문학 부분을 굉장히 심오하게 파고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정말 안 하셨으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7번에서 8번 지문을 보시면 압니다. 26년도 9급 7번에서 8번 지문을 보면 송강정철의 관동별곡이 나오죠. 그러니까 9급을 예전에 공부하셨던 분들이라면 관동별곡이면 뭐 특징 막 외우고 막 주요 파트 이미 내 머릿속에 다 있고 약간 이런 상태이실 텐데, 이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윗글에서 추론한 내용을 묻고 있죠. 7번 문제에서. 이 말인 즉슨 답은 다 지문 안에 있을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끄집어낼 게 없다는 소리입니다. 가끔 추론을 내 머릿속에서 무언가를 끄집어내야 된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추론이라 함은 윗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걸 묻는 거지 내가 무언가 새로운 생각을 떠올려야 된다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7번, 8번에 틀렸어. 그래서 나는 고전시가가 부족한 것 같아서 내년 시험을 위해서 고전시가 파트를 공부를 좀 해야겠어. 절대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지금 강조드리고 있는 거예요.
7번, 8번을 틀렸으면 그냥 독해력이 조금 안 되는 거다. 독해력을 키워야 되는데 이런 작문 독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금 더 어려운 지문들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 어려운 지문이 무엇이냐? 9급 국어에서 조금 어려운 지문은 7급, 7급에서 조금 더 어려운 지문은 5급, 5급에서 조금 더 긴 지문은 리트, 이렇게 가는 거다. 그래서 제가 리트를 통해서 피셋을 공부하시라고 늘 강조드리고 7급 분들에게도 무조건 하셔야 된다, 이렇게 리트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강조드리는 이유가 수단으로서 리트가 굉장히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적성시험 중에 지문이 제일 기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국어의 트렌드가 어떻게 피셋스럽게 바뀌고 있고 그걸 우리가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문제들이 굉장히 피셋스러워요. 추론한 내용을 굉장히 많이 묻고 있고 뭐 정말로 구급스러운 거는 10번, 13번 정도가 있겠지만 이 또한 내 머릿속에서 무언가를 많이 넣어놓고 지식을 꺼내는 게 아니라 적용이 가능하냐? 판단이 가능하냐? 글의 흐름이 이해가 되느냐? 이런 식으로 묻는 게 대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국어를 많이 어려워하셨을 수는 있겠다. 왜냐면 기존 국어가 굉장히 달랐으니까. 어려워하셨을 수는 있는데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9급도 피셋을 도입할 계획이다라고 밝힌 상황이고 국어가 이렇게 시험지에서 대놓고 나 피셋스럽게 갈 거야 라고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수험생인 여러분들은 9급 국어를 대비하기 위해서 7급 기출 정도는 보셔야 한다. 과목명이 다르다고 이게 크게 다른 것이 아니다. 이거를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시다면 후속편으로 한번 찍어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제가 이번 국어를 보신 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셨을 거고 그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국어는 결국 피셋스러워질 거라는 거 이렇게 한번 강조를 드려보면서 기호화하지 마실 것, 독해력 키우실 것, 추론해서 머릿속에서 무언가 끄집어내지 말 것, 특히 9급 수험생 분들이라면 괜히 세부 파트를 만들어서 공부량을 늘리지 마실 것, 이렇게 강조드려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블로그도 참고해가지고 여러분들 수험생활에 큰 도움 얻어가셔서 빠른 수험생활 마무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